엔비디아가 올해 베라루빈을 공개하면서 주요 기술인 광학 기술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GTC 행사로부터 많은 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공급을 요청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 광통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식을 보면 지금 월봉인데요, 26년 들어서 하방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 고점까지 단 3달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신고점을 위한 추세 돌파가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가 올인하는 광통신 반도체 세계 1위, 이 주식 당장 사모으세요. 대한광통신보다 더 올라요에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저랑 같이 알아보면서 수익 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고 전 고점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광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섬유 관련주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투자를 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은 지금 광섬유 관련주들이 왜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꼭 잡아야 하는 특별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엔비디아가 유리 그리고 광섬유 제조 기업인 코닝과 4조 6천억 규모의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코닝에 최대 3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5억 달러를 먼저 선으로 지급했어요. 젠슨 황 CEO는 AI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구리선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의 이 실물의 한계를 가장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알아채는 기업은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겠죠. 현장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나온 최적의 개선 방안이 구리는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이런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코닝의 주가를 보시면 이번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랠리가 잘 나오고 있죠. 신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지금의 상승분이 과열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올라오는 힘들이 갭 상승을 주면서 계속해서 장대 양봉으로 강한 힘으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로 인한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구리의 한계가 왔다라고 해서 구리는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리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구리와 함께 광섬유가 광학기술이 하이브리드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광학기술의 수요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요구하는 주체들이 많아질 건데 이걸 구리로 다 감당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반도체인 베라루빈의 AI 렉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라루빈은 2027년부터 양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베라루빈에 사용되고 있는 5,000개의 구리선을 광섬유로 교체하겠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코닝에 돈을 투자한 거죠. 광섬유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를 유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 이로 인해서 코닝은 선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금으로 미국 내 광학 연결 장치 생산 능력을 10배로 늘리고요. 그리고 광섬유 생산 능력도 50%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그리고 텍사스 주에 첨단 제조시설 3곳을 새로 지을 거고요. 고임금 일자리 3,000개를 신규로 창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엔비디아가 광섬유를 대량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코닝에게 선금을 줬고 이에 따라서 코닝이 생산 능력을 10배로 늘렸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엔비디아는 코닝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어떤 걸 확보했다라고 했습니까? 신주 인수권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주 인수권이라는 건 지금 있는 코닝의 주식 외에 새로운 주식을 엔비디아에게 발행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광섬유가 필요하다면 그냥 수주 계약을 하면 되는데 굳이 지분을 산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쵸? 엔비디아는 이제 광섬유 기술을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광섬유, 유리의 공급이 멈춘다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서버도 멈추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광섬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우선 구리선에서 광섬유, 유리로 전환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아지냐를 봤을 때 우선 단순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구리선보다 전선 속도가 최소 10배에서 1000배 이상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력 소모도 5배에서 20배 가량 이제 소모가 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열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구리선 같은 경우는 보통 100m가 이제 전송하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는데 광섬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속도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까 그쵸? 재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거리 제한이 없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순히 데이터의 처리가 빠르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게 데이터 센터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엔비디아는 광섬유 기술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의 절반이 전기세와 냉박비에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비용 절감 입장에서도 엔비디아는 지금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코닝과 적극적인 협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 3월 달에도 엔비디아가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죠. 이번에 코닝 외에도 엔비디아가 3월 2일에는 이제 루멘텀과 코히런트라는 기업들에게 이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한 기업당 거의 3조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3월 2일에만 거의 6조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마벨이라는 기업에게 20억 달러를 또 쓰면서 3월에만 총 3기업에게 20억 달러씩 총 60억 달러를 썼습니다. 거의 9조 가까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지금 4.6조 규모의 신주 인수권에 대한 계약을 한 거죠. 사실 엔비디아는 2달 만에 거의 15조가 넘는 금액을 광반도체 기업에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첫 번째로 투자한 루멘텀과 코히런트라는 기업은 레이저 소자 분야에서 양대 산맥인 기업입니다. 레이저 빛 그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한 곳에만 의존했다가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대 산맥인 두 기업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그쵸? 공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그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벨 같은 경우는 GPU가 내뱉는 전기 신호를 광섬유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신호로 바꾸는 통신칩 DSP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닝은 빛이 손실 없이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광섬유를 만드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엔비디아 칩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베라루빈을 공개하면서 많은 게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우선은 작년과는 좀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작년까지는 AI 반도체로 돈을 잘 벌어왔다면은 이때까지 발생한 이 현금 흐름을 어디에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기술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광 모듈을 포함시킨 패키지 기술이죠.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8년부터는 대규모 양산을 할 수 있도록 공정을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6년 올해부터는 이런 광섬유, 광모듈, DSP 칩 기업들과 협업하는 빈도가 굉장히 잦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광반도체, 통신 이쪽은 견조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광반도체 기업들은 우리가 그쵸 잡아야 하는 이런 포트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 기업은 HFR, 대한광통신, 솔리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우선 HFR은 빛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전송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최근 들어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기업이죠. 광섬유의 원재료인 모재부터 광 케이블까지 수직 계열화를 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솔리드인데요. 솔리드는 중계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단순히 통신 네트워크 시장에 있었다가 지금은 광반도체 쪽으로 지금 기술 영역을 넓히면서 이번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면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업을 저랑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차트 분석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수익 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좀 인증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KBI 메탈이 제가 5월 2일 토요일에 말씀을 드려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KBI 메탈이 제가 5월 2일에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5월 4일부터 이게 5,700원에서 단숨에 10,000원이 됐어요. 그쵸? 이 현상이 나오면서 급등했고 지금 최고점을 찍어보면은 3거래일 만에 거의 86%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5월 2일 영상입니다. 그쵸? 변압기 관련 기업들 지금 5월부터 무섭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5,000분 가까이 시청을 하셨는데 이때 KBI 메탈이 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5,000원 하는 이 가격에서 더 상승할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어요. 보시면 이 현상 이후에 실제로 이 현상이 더 나왔죠. 잘 따라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겠고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산일전기도 있었습니다. 산일전기 이렇게 5월 2일에 같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일전기가 이것도 하루 만에 올라왔죠. 5월 4일에 29%가 나왔으니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거의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일진전기였는데 이것도 일진전기도 흐름이 좋아요. 말씀드리고 나서 5월 4일에 2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제가 나름 좀 분석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 초보분들은 쉽게 좀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대한광통신도 5월 되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광통신 지금의 눌림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눌림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5월 1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대한광통신 말씀을 드렸고 대한광통신을 잘 보시면은 이때 주가가 눌렸었어요. 이평선을 밟으면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지금 잘 가고 있죠. 자, 5월 1일에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매수했다면 5월 4일 월요일부터 매수를 한 거겠죠. 15,000원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현재가 21,000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잡을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솔리드도 있었습니다. 솔리드도 5월 1일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5월 4일부터 17,000원에서부터 지금 20,000원까지 올라왔죠. 이것도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통신 기업들은 사실 뭐 4월 초 그리고 4월 중순에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게 퀄리타스 반도체였는데 잘 보시면
지금 4월 14일 영상이에요. 4월 14일. 이때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가 앞에 있는 박스권 돌파했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인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4월 14일 이후에 보시면은 이때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종가가 2만 원에서 3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쵸? 많이 올라왔고 말씀드린 자리서부터 거의 50%가 올라왔습니다. 그쵸? 광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지금 전망이 좋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성장 여력이 남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광반도체 기업들 잘 잡으시면서 매수하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 HFR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FR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신 인프라의 핵심인 광전송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자, 지금 미국의 벤처 기업을 세우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통신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네트워크 장비를 미국의 통신 기업들에게 공급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장비의 고장을 AI로 예측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FR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HFR의 일봉인데요. 우선 HFR의 지금 주가 상승을 보시면 급등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이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부터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상승했냐. 이때 상한가가 나왔고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 현상이 나왔죠. 그리고 눌림이 견조하게 만들어진 뒤에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도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를 들어 올릴 때마다 지금 상한가 수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리는 그쵸, 이 탄력이 붙은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최근에 음봉이 좀 크게 달린 게 있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냐면은 거의 30% 빠진 이 조정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 저항을 짧은 시간 안에 소화를 했습니다. 음봉 하나로 소화를 했고 지금 저항선을 다시 밟으면서 올라갔어요. 저항선이 딱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라는 게 저항선이 있다면은 이게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에 돌파할 만큼 강한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은 다시 이탈이 잘 안 나옵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작용되고 다시 한번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상승 기류에 탑승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HFR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26년부터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을 공개했고 베라루빈을 공개하면서 이 베라루빈에 있는 특징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베라루빈은 전에 블랙엘보다 어떤 점이 좋냐면은 저전력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광 모듈을 또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등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광 모듈이라든지 지금 저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고 HFR도 그래요. 지금 광통신 기업으로서 월봉으로 보시면은 2026년 올해 2월 달부터 지금 4달 동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쭉 빠졌었던 이런 박스권의 상단을 단 3달 만에 소화를 해버렸어요. 새로운 시세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추세의 돌파를 기대를 해보면서 현재 자리부터 담아가시면은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분봉을 보시더라도 아주 견조합니다. 그쵸?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장 초반에는 급등이 나왔다가 물량을 좀 뱉어줬지만은 저항이 나왔었던 자리도 적극적으로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돌파도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HFR 같이 봤고요. 짧게 봤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인데요.
자, 5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만 원에서는 호가가 바뀌어서 저항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자, 짧게 보시려면은 43,000원짜리 1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광통신이고요. 대한광통신, 자, 광섬유 기업으로서 지금 사실상 주도주예요. 광반도체 주도주라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를 일괄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원재료인 모재부터 광 케이블까지 수직 계열화를 착착 해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파운드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섬유의 원재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수직 계열화 공정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과는 훨씬 더 적극적인 협업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대한광통신은 저손실, 고성능의 광섬유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대한광통신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봉입니다. 이번에 잘 올라오고 있죠. 전 고점을 사실상 저는 돌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2,000원에서 주가가 음봉이 나오면서 아치형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게 매도가 정말로 강한데, 장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밀어붙였어요. 오늘 장 초반에 22,000원 전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그쵸? 딱 전 고점을 터치했어요. 오늘도 22,000원, 전 고점도 22,000원. 이게 매도가 나올 만하죠. 매도가 나올 만한데, 중요한 점은 매도가 나와도 저점이 계속해서 어때요? 저점들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매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소화가 되고 있고, 돌파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돌파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돌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느 시점을 좀 기점으로 상승이 나왔냐, 이게 파란색 선을 지지하면서부터 대상승이 나왔었어요. 파란색 선, 20일 이평선 추세선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수익 내기가 쉬울 겁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21선 내려온 다음에 눌림을 잡아도 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우리가 이 돌파를 잡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전에도 21 이평선을 밟으면서 상승 파동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 이평선 밟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상승 파동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광통신 잘 보시면 좋겠고요. 요렇게 짧게 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7,000원 최종이고요. 27,000원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자, 짧게 보실 분들은 더 앞에 있는 23,500원을 1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솔리드인데요. 솔리드 중계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실리콘 포토닉스가 적용이 된 광 트랜시버를 자사 장비에 통합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 기술에 사용이 될 이런 기술들을 미리 내 장비에 사용해 봤다라는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는 단순히 광 전송 기술을 단순히 망에 적용시키는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반도체 패키지에도 이 기술을 적용시키는 이런 기업으로 진화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2만 원을 찍었죠. 이게 전 고점 자리가 사실상 매도가 아주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11,000원, 12,500원 자리는 이게 주가가 엄청 빠졌었어요. 그것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은 긴 기간 동안 다시 가격을 안 줬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고, 그리고 저 자리까지 가면은 물량을 많이 던지는 그런 매물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강한 저항선의 적극적인 거래량과 함께 지금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쵸? 터치하는 주기도 짧아졌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뜨리면서 사실상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재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봉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빠졌었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도 재빠르게 소화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돌파가 나왔고, 저항이 나온 구간이 저항이 바로 지지가 되었어요. 지지선이 되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신고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이제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매도가
많이 없는 자리다. 매도가 털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가 약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봉 보시면 10분봉입니다. 10분봉도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견조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리드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목표가 24,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4,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부터는 한 26%, 7%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제 2만 원을 좀 돌파하면서 21,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24,000원에서 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광반도체 기업들은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짧게 볼 테마가 아니고요. 솔리드, 대한강통신 그리고 HFR 여러분들이 3분할 해 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선물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청을 하셨다면은 호기심에 한번 누르셨다라고 해도 제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시는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구독자 5만 명 기원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청하고 계시는 채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어떤 것들을 좀 받아갈 수 있냐, 우선 투자를 하실 때 수익을 내기 쉽게 제가 좋은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제가 유료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공부방에 여러분들이 미리 입장할 수 있게 무료 입장권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공부방에는 당일에 급등할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는 단타 성격의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월 한 종목씩 드리는 대장주 레포트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대장주 레포트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은 이에 맞는 중장기 종목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링크를 달아두고 매월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공부방부터 알아보면 제가 증권가 현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내온 공부방이에요. 이제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엠바고급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바닥에서 잡아내는 맥점 종목까지 공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이 19,300명 정도 되는데 2만 명 정도가 되면은 락을 걸려고 합니다. 유료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입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선 입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는데, 자, 오늘도 보시면 오늘 5월 7일이죠. 목요일에 말씀드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었냐? 우선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9시에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5% 올라왔을 때 전 고점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오늘 5%에서 많이 올랐죠. 장중에 20%까지 올랐습니다. 5월 7일이고요. 대한광통신 제가 9시에 딱 드렸으니까 1분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었겠죠. 장 초반에 요 자리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짧은 시간 안에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9시에 드렸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게 히림입니다. 히림 미리 제가 9시에 말씀을 드렸죠. 대한광통신이랑 거의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림이 반응한 거는 오후 시장이었습니다. 그쵸? 오늘 히림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공유해드렸을 때는 9%였죠. 장 초반에 갭 뜨자마자 이건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매수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일의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참고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잡아보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대한광통신 히림만 봐도 그래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그리고 9시 2분에는 머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머큐리 주가 5%였고요. 자, 머큐리가 윗꼬리가 좀 길긴 했는데 그래도 종가가 11%고요. 장중에는 2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쵸? 자, 그리고 9시 17분쯤에는 아진엑스텍 잡아드렸습니다. 아진엑스텍 주가 6%였고요.
아진엑스텍이 이게 장중에 24%까지 갔죠. 이것도 보시면은 오후에 반응해줬어요. 오후 1시 45분이 가장 고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17분에 잡았다면은 좋은 타점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단기에 좀 눌림이 나왔지만은 이게 재빠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방에서 이렇게 주식들을 좀 참고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보여드렸고, 그쵸, 주식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 실시간으로 주식을 보고 있어야 이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매일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서 또 투자하면은 더 좋으니까 이렇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 한정해서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서 더 나은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100% 올라갑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대장이 될지는 제가 정말로 잘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종목을 대장주로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은 아까처럼 뭐 아진엑스텍이나 대한광통신, 히림같은 대장주들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전화를 해서 또는 1대1 채팅으로 내가 100% 올라갈 종목들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사기입니다. 사기.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요, 이거는 사기예요. 요즘에 피싱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주코치다 라고 사칭하는 이제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도 100% 사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드리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기 조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로 이제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입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분들, 친구, 가족, 지인분들까지 제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선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영상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우선은 영상의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일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댓글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도움을, 서비스를 드리고자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된 설문조사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OX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선호 스타일이 뭔지, 당일 매매 또는 스윙, 중장기, 배당주,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 목적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내가 월급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돈벌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쾌감으로 한다가 있고요. 기타 사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손실 보고 있다, 본전이다, 소폭 수익이다, 큰 수익이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란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앞으로 기대해보고 있는 목표 수익률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우선은 매년 내가 5%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5%에서 10%. 세 번째는 10%에서 20%. 그리고 네 번째는 20%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스크가 있어도 크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대장주를 매매할 때 얼만큼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설문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것을 좀 원하는지, 저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만족하면은 이대로 만족해요 클릭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싶은 무료 이벤트가 뭔지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죠. 이제 현 시점, 급등, 레포트,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원한다면은 둘 다 원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실 이름과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홍길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야 여러분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적으시면은 입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10 예를 들어서 1234 1234 이렇게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제대로 적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한 번 더 수기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잘 적어 주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동의를 클릭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고 이름을 제대로 이제 입력을 했다면은 이제 공부방 링크와 레포트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공부방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파란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뷰인 텔레그램을 클릭해서 곧바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입장할 수 있고 맨 아래 보시면은 들어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가기까지 클릭하시게 된다면 입장이 되신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종료하실 때 다시 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입장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들어가기 꼭 누르신 다음에 종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방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텔레그램을 다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중요도를 표시해서 드려요. 별 3개, 4개, 5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중을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인 계시면 이제 링크 공유해 주시면은 도움을 제가 최대한 드릴 거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힘든 분들 계시면은 링크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대장주 레포트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레포트를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링크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일부 공개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공개. 설문조사 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제가 일부 공개로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우선 이번 5월 달에 전망하고 있는 이 주식의 목표 수익률은 무려 220%입니다. 대기업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렉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니까 굉장히 짧으니까 보시고 이제 어떤 기업인지 보시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이제 손절가까지 싹 다 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보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고 우선은 저희가 같이 본 이 4월의 대장주가 뭐였죠? 4월의 대장주 참여하신 분들 무려 2,600분이 계시고 그때 3월 31일 영상이었고요. 이때부터 참고하시면서 4월에 우리가 같이 본 기업이 바로 뭐였습니까? 자, 하나솔루션이었죠. 그렇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4월의 대장주였는데 하나솔루션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화솔루션 3월 31일에 봤고요. 4월부터 매수했다라고 칩시다. 얼마에 살 수 있었습니까? 지금 36,000원에서 매수할 수 있었죠.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5만원이 되었죠. 제가 우선 분할로 5만원 1차 매도가 드렸죠. 최종은 64,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1차로 매도를 하셨을 거다라고 보는데 자, 4월 1일부터 접근했다라고 치면 거의 35%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쵸? 한 달 만에 이렇게 4월 달에 대장주가 35%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5월의 대장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이렇게 대장주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손절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매매하시는데 더 나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 4월 말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이니까 5월의 대장주 확인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선 댓글을 보시면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료 회원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립된 주식 채널이에요. 그리고 유료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는 굉장히 소수로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이 댓글들을 보면 따로 리딩을 받고 싶다, 돈을 내더라도 집중 케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특별히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소수정예라서 직접 도와드리진 못하고, 유료 관리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컨텐츠 플랫폼과 제휴를 하며 도와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된 제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 보장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끊어버리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유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에 맞는 이제 저희 제휴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 등을 권유하지 않고요.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를 사칭하면서 저희 제휴사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이나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면은 이제 사칭일 가능성이 크니까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주코치다라고 하는 이런 사칭범이나 이제 저희 제휴사 사칭하는 연락이나 채팅이나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물어보세요. 제 영상에 이제 링크 하단에 보면은 제휴사 확인 및 사칭범 제보를 하는 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제휴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대답해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물어보시고, 유료로 관리 받으실 분들은 여기서 도움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사칭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함부로 입금하지 마시고 제휴사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